네, 오늘 발표는 이제 스타감이라고 이제 저희 그 한국인 분들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요. CBPR에서 오랄로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PRCB에서 발표가 안 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한국인들이 썼던 논문이라서 한번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스타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썼던 논문이고요. 네, 먼저 비디오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왜냐면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비디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비디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하나의 어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홀수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고 짝수 번째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어떤 주어진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바꾸는 변환하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변했죠. 뭐 나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머리 색깔 바꾸고 뭐 이제 성별 바꾸고 이제 나이 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모델을 합쳐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구현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또 어트리뷰트를 합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구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머리 색깔을 바꾸고 젠더까지 동시에 바꾸는. 이건 사실은 조금 위열당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멀티플 어트리뷰트를 동시에 바꾸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데이터를 써서 한 건데 이제 같이 이것도 오리지널 데이터, 이게 생성된 데이터인데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감정들을 이제 바꾸는 모습이죠.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변환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김태희 씨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이 논문의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고요. 뭐 이거는 하이라이트 리저트인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이 논문은 제목이 다시 보시면 Unified GAN for Multi-Domain Image-to-Image Translation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Unified 됐다. 즉 GAN 모델 하나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도메인 이미지-to-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제목인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unsupervised 멀티-도메인 이미지-to-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왼쪽 그림처럼 될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쪽 컬럼에 있는 거는 선을 이제 그림에다 선을 따라낸 거죠. 이제 엣지 따라낸 거고 오른쪽 그림 오리지널 그림이라면 이렇게 선을 따라낸 거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가 페어드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어떤 불특정 사진이고 이건 어떤 화가의 그림을 모아놓은 데이터예요. 근데 서로가 1대1로 페어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unpaired, 뭐 unsupervised라고 할 수도 있고 unpaired 데이터인데 사실은 이런 왼쪽 데이터 같은 거는 구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각각을 페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든데 오른쪽 데이터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뭐 사진 그냥 뭐 크롭하면 되고 어떤 특정 화가의 어떤 그림도 크롭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데이터가 훨씬 더 쉽게 모아질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데이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가장 정의되기 쉬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언스퍼바이즈된 좀 더 제너럴한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문제를 풀고 있고요. 멀티 도메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즉 뭐 어트리뷰션을 이제 해피에서 새드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해피, 새드, 앵그리, 뭐 서프라이즈 같이 여러 개의 도메인 즉 뭐 여러 개의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는 여러 개의 어트리뷰션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시뮬테니어스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얘기하려면 사이클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사이클간도 제가 PRCB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사이클간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스타간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먼저 사이클간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사이클 간은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풀고자 했던 프로블럼이랑 같은 프로블럼인데 여기서는 그냥 멀티 도메인이 아니라 두 개의 도메인이에요. 예를 들면 모네 그림을 사진으로 바꾼다든가 또 반대로 사진을 모네 그림으로 바꾼다든가 뭐 겨울을 여름, 여름을 겨울로 바꾼다든가 뭐 제일 밑에 그림은 뭐 사진을 여러 가지 화가의 그림으로 바꾼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각각을 다른 모델을 썼어요. 뭐 사진을 모네로 그림으로 바꾸는 거 한 모델 하나, 사진을 고우 그림으로 바꾸는 거 모델 하나.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드는 데는 총 뭐 4개 정도의 모델이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이 스타간 논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로 바꾸는 거를 하나의 제너레이터로 구현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사이클간을 그냥 블럭 다이어그램으로 잠깐 보시면 일단은 X라는 도메인과 Y라는 도메인 사이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태스크인데 여기서는 G라는 인코더, F라는 인코더를 이용해서 G는 X에서 Y로 트랜스폼해주는 펑션, F는 Y에서 X로 트랜스폼해주는 펑션이고요. DX는 X라는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인지 트랜슬레이트 된 이미지인지를 구별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 DY는 Y라는 오리지널 이미지인지 X에서 트랜스폼된 이미지인지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X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시퀀스를 볼게요. 오리지널 이미지 X에서 G라는 인코더를 이용해서 페이크 이미지 Y,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 된 이미지 Y를 만들어요. Y-햇을. 그럼 그 Y-햇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서 다시 G로 피드백을 먼저 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F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 된 거를 다시 리트랜슬레이트해서 이 리커버된 X랑 오리지널 X 간의 어떤 거리가 미니마이즈 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 뭐 사이클 컨시스턴시 에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로스를 통해서 F랑 G랑을 동시에 업데이트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뭐 X에 관계없이 뭐 일단은 DY,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속일 수 있는 이미지만 만들면 되니까 뭐 이 이미지랑 사실 X랑은 관계가 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래 트랜슬레이션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 원 이미지를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어트리뷰션만 딱 바꿔야 되는데 이제 뒤쪽 부분이 없다면 뭐 그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바꾸겠죠. 사실은 가장 바꿨을 때 가장 얘를 속이기 쉬운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돌렸을 때 원 이미지랑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트랜스레이션 한 상태가 원 이미지의 정보를 많이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트랜스레이션 했을 때 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넣었고요. 사실은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Y에서 갔을 때는 F가 먼저 시작되고 DX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고 다시 G로 복원을 하고 여기서 사이클 컨시스턴트를 만족시키는지를 체크하고 이걸 로스를 써서 G랑 F를 업데이트하고요. 요 DX는 F만 업데이트하겠죠. 로스 펑션을 뒤에서 잠깐 보면 로스 펑션은 사실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버사리얼 로스랑 이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뭐 리커버리 로스라고 또 부르는데 이제 G의 X에서 Y로 갈 때는 이제 DY를 쓰죠. DY는 오리지널 Y 이미지를 넣는 거는 리얼, 그리고 X에서 시작되어서 트랜슬레이션 된 거를 페이크라고 보고 어드버사리얼 로스를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코레스폰딩 되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는 이제 요게 되겠죠. G에 갔다가 다시 F로 리컨스트럭션 됐을 때 어떤 요 값이랑 실제 값을 비교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G를 F로, DY를 X로 바꾸고 이걸 YX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코레스폰딩 된 사이클 컨시스턴시로서는 두 번째 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풀 오브젝티브를 보면 첫 번째 갈로스, 앞에 얘기했던 그 G에서부터 출발하는 갈로스랑 두 번째 갈로스, Y에서 출발해서 다시 X 갔다 Y로 가는 요 갈로스를 두 개를 다 하고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하나씩 따로 둬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합쳐서 하나로 놨죠. 그리고 여기서 람다라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디에 더 웨이트를 많이 줄 건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전체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당연히 G랑 F는 뭐 오리지널 간 프레임워크에서는 뭐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니까 이제 전체 로스 펑션을 미니미제이션 시켜주고 이제 DX, DY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하니까 이제 둘이를 어드벌서리하게 트레이닝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간이랑 스타간이랑 어떻게 다르냐를 저자가 만들어낸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뭐 간단하게 이제 어트리뷰션이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어트리뷰션이라도 잘
바꿀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사이클 간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자체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4 곱하기 3, 12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1에서 나머지 총 4개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3이 필요해서 12개가 필요해요. 나누기가 왜 안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의 사이클 간은 2개의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2개의 인코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트리뷰트 개수가 n개면 당연히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n times n-1, 즉 n 스퀘어 개수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간 하나도 트레이닝하기가 좀 힘든데 이제 간을 n 스퀘어 개를 트레이닝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 간을 이용해서 이제 크로스 도메인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언프랙티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1에서 2를 이제 트레인 시킬 때 G21과 G12는 오직 이 두 데이터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과 4를 이용한 어떤 데이터를 1과 2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돼 버려요. 근데 반대로 스타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1에서 3으로도 트레이닝되고 1에서 4로도 트랜슬레이션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 모델 하나로 전체를 트레이닝하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자체가 엄청 더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1에서 3을 트레이닝할 때도 이제 제너레이터 자체가 모든 데이터에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들의 정보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간이 그런 두 가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너레이터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미지의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풋 사이즈가 같아야 되니까. 근데 사이클간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 달라도 네트워크를 다 따로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플렉서빌리티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스타간 같은 경우는. 스타간이 어떻게 트레이닝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스타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파이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너레이터와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트레이닝 되냐?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죠. 오리지널 간처럼. 근데 이제 오리지널 간은 이게 1번, 2번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만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스타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하나의 태스크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얼 이미지가 어떤 어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지, 즉 리얼 이미지가 웃는 상인지 우는 상인지, 리얼 이미지가 블론드 헤어인지 블랙 헤어인지 그것까지 구분하는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멀티태스크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오리지널 간과의 좀 차이점이고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트레이닝 되냐면 컨디셔널 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인풋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되기 전 오리지널 이미지를 넣어주고 어떤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타겟 도메인, 즉 이 사진이 웃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진이 여자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타겟 도메인을 넣어주면 이제 그 이미지와 그 타겟에 맞는 컨디션을 가지는 페이크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남자 사진을 넣었으면 여자라고 얘기하면 여자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사진을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는 걸 보죠. 여자 사진이 들어오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여자 사진이 맞는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 이 사진이 만들어진 사진인지 오리지널 사진인지를 먼저 구분해요. 여자 남자 어트리뷰션에 관계없이 구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사진이 여자 사진으로 잘 바뀌었는지, 즉 타겟 도메인과 이 바뀐 도메인이 맞는지를 구분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에 피드백을 주고요.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보면 페이크 이미지가 여기로 들어갔죠. 그리고 페이크 이미지랑 원래 인풋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도메인을 컨디션을 넣어줘서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거랑 진짜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있나를 보게 되는 거죠. 노테이션을 잠깐 설명하면 사실 노테이션은 간단한데 X를 인풋 이미지, Y를 우리가 이제 바꾼 이미지라고 보면 페이크 이미지라고 보면, 그리고 C를 타겟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사실은 컨디셔널 간 꼴이죠. 이미지 넣고 바꾸고자 하는 어떤 레이블 넣고 바꿨을 때 페이크 이미지가 나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미지가 리얼인지 트랜슬레이트 된 건지, 두 번째는 어떤 이미지로 트랜슬레이트 된 건지, 뭐 예를 들면 이 이미지가 어떤 어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펑션이 됩니다. 오브젝티브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어드버서리 로스는 첫 번째로 그냥 이게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러니까 진짜인지 트랜슬레이션 된 건지를 구분하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조금 중요하고 사실은 앞에 사이클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LR 같은 거는 이제 리얼 이미지에 대한 어떤 로스예요. 리얼 이미지를 넣었을 때 리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션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는 로스고요.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찾는 로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거는 진짜 실제로 이미지 넣었을 때 뭐 캐시인지 독인지 보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랑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LF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트 된 게 어떤 어트리뷰션을 가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LR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할 때 쓰고요. LF는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LR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 텀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제너레이터 텀에 넣어도 딱 프로포케이션 안 되겠고, 사실은 LF 같은 경우는 D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자가 이걸 안 넣은 이유는 이제 뭐 노이즈가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제네레이터가 제일 처음에 워낙 잘 못 만들어 버리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넣어버리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잘 못 배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X를 어떤 어트리뷰션을 바꾸고 그 다음에 돌려놨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풀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를 보면 어드버서리 로스랑 뭐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더한 리얼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더한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로 들어가고요. 제너레이터 로스는 어드버서리 로스 더하기 이제 도메인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더하기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들어가는데 저자들은 이제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1로 두고 두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를 10으로 둔다. 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냥 이제 퀄리테이티브하게 해석을 해보면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워낙 훨씬 많은 어떤 로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쨌든 어트리뷰션을 바꾼다는 거는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살짝 바꾸는 거니까 이제 첫 번째는 두 번째보다는 약간 10배는 좀 낮게.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조금만 바꾸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뒤에 거의 로스를 훨씬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저자들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자들은 멀티플 어트리뷰션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컨트리뷰션으로는 이제 멀티플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뭐 일단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셀레베이랑 RAFB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각각의 데이터는 이제 레이블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데이터는 뭐 헤어 컬러나 젠더 같은 어떤 애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데이터는 해피, 앵그리 같은 어떤 감정에 대한 애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 레이블이 꽉 차진 못하죠. 그러니까 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은 뭐 감정에 대한 레이블이든가 아니면 뭐 헤어 컬러나 어떤 그런 외부에서 보이는 레이블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같이 썼을 때는 레이블에 파셜 인포메이션밖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간단하게 마스크 팩터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네트워크에 이제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이제 첫 번째 어트리뷰션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어떤 어트리뷰션은 안 가지고 있어 레이블은. 그래서 첫 번째 어트리뷰션에만 집중을 해라는 식으로 마스크 팩터를 뭐 원화로 줘서 그냥 네트워크가 알아서 배우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임플리멘테이션 뭐 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저번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와슬타인간 중에서도 가우시안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준 이제 임프루브 와슬타인간을 사용을 했고요. 뭐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넷, 디컨볼루션 넷을 이용했고 뭐 대부분 이미지 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를 두 개를 두면서 멀티태스크 형태로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는 거 하나, 이제 어떤 어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는 거 하나. 그래서 아웃풋이 리얼 페이크는 하나인데 이거는 n D개가 되죠. 그런 식으로 멀티태스크로 구현을 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자들이 이제 어펜딕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뭐 이제 멀티플 데이터를 썼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셀레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이제 셀레베이 데이터는 이런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RAFD 레이블은 없죠.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 넣고 페이크 이미지 넣고 리얼 페이크 구분하고, 이제 이 도메인이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때는 셀레베이 레이블만 쓰고 이 레이블을 안 써서 백프로파게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에 넣을 때는 어쨌든 이 전체를 콘캐트네이트해서 넣긴 넣는데 마스크를 1로 둬서 첫 번째 레이블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익스플리시트하게 제너레이터에 이제 정보를 준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같은 형태로 트레인하고,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오직 셀레베이 레이블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만 하고 백프로파게이션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RAFD에서는 마스크 이제 플립 될 거고, 레이블도 이제 오른쪽 레이블만 진짜 레이블로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되고, 제너레이터가 트레이닝 되고, 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트레이닝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멀티 데이터가 존재할 때도 트레이닝이 된다라는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실험은 사실은 첫 번째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벤치마크로는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원웨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한 어떤 툴,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클간, 세 번째는 이제 IC간이라고, 사실은 첫 번째로 봤던 이게 제너레이터는 이제 뭐 랜덤 데이터에 컨디션 넣어서 X 제너레이션 하는 컨디셔널 간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는 엔코더를 배워서 이 X에서 다시 이제 C랑 Z를 만드는 이 엔코더까지 배우는 게 이제 인버스 막 컨디셔널 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이제 도메인 트랜스레이션이 가능하겠죠. 이런 세 개의 어떤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뭐 데이터는 셀레베이 데이터, LADF 썼었는데, 보시면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양이 많죠. 양이 적고, 그리고 여기서는 애트리뷰츠가 40개인데 7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썼다고 해요. 여기서 8개의 어떤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다 썼고요. 결과를 살펴보면 뭐 이런 퀄리테이티브한 리저트를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간단하게 퀀티테이티브 리저트를 좀 보면요, 이제 아마존 멀티메카닉 터크를 썼을 때 압도적으로 이제 스타간 쪽에 이제 툴을 많이 줬죠. 뭐 젠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압도적이진 않은데 헤어 컬러나 에이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이 줬죠. 그리고 이제 합친 어트리뷰션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어떤 효과를 주죠. 사실 합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이런 스타간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사이클간을 썼으면 이걸 합친 데이터는 훨씬 더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점점 적어지는데, 스타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같이 동시에 배워버리니까 그런 어떤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이 없어서 훨씬 더 압도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메인을 트랜스레이션 시켜놓고 이제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어떤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이 이미지가 어떤 어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그 에러가 어떤지를 본 어떤 본 테이블이에요. 진짜 리얼 이미지를 넣으면 에러가 1%도 안 나는데, 스타간으로 트랜스레이션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타겟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보고 그 에러를 보면 조금 높지만 나머지보다는 월등히 나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거는 뭐 원래 이제 간에서 이제 뭘 쓰죠? 그 인셉션 스코어를 쓰는 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도 뭐 비슷하다, 더 많이 쓰지 않았다 우리가 라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자가 조금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오직 RAFD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메인 트랜스레이션 했을 때, 물론 스타간 프레임워크는 다 같이 사용해요. 근데 오직 RAFD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고요. 아래쪽 데이터는 멀티플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아래쪽 데이터가 훨씬 더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를 반대로 했으면 결과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RFD 데이터는 5,000개밖에 없고 셀러베이트 데이터는 사실은 20만 개가 있으니까 RAFD 데이터가 얘랑 같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SNG가 셀러베이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트레인 됐고 이제 조인트가 두 개를 다 써서 트레이닝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마 결과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은 데이터로 이제 셀러베이 데이터의 어떤 애드, 그러니까 게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테스트는 이제 RAFD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트리뷰션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의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저자들도 이제 이런 작은 데이터들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뭐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반대로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 이렇게 됐을 때 마스크를 제대로 주면 이제 disgust, 뭐 fearful, happy가 제대로 나오는데 마스크를 반대로 줘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감정이 아니라 뭐 aged나 뭐 머리 색깔 이런 게 진짜 레이블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가 잘 못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자들은 자기들의 마스크 벡터가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실험으로 보여준 어떤 사례입니다. 사실 이것도 퀄리티 리저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은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한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의 제너레이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의 플렉서빌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도 데이터를 크롭을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셀러웨이 데이터랑 RAFD 데이터가 데이터 크기가 달라요. 사이즈가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128x 128로 이제 크롭을 해서 쓰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만 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 데이터를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실험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만을 쓴 걸로 보여줬고요. 이게 진짜 멀티플로 갔을 때 마스크 벡터 하나만으로 이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충분한 정보를 받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스캡티컬하죠.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쓴 논문인데 제 논문을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사이클간, 그러니까 스타간이랑 사이클간을 읽고 이제 두 개가 조금 가지는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을 좀 흡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라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메디컬 데이터는 조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이 3개가 있다면 병원 데이터가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병원 데이터가 잘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병원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프레딕티브 모델을 만들면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좋은 프레딕티브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합쳐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각각의 프레딕티브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사이클간이랑 스타간이랑 컨셉은 비슷하죠.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고를 만들게 데이터를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챌린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챌린지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요.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문제에서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데이터 A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이랑 데이터 B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서 우리는 디스트리뷰션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피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하스피탈 A에는 뭐 랩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하스피탈 B에는 뭐 바이탈 사인만 테스트를 한다. 그랬을 때 피처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이게 데이터를 A에서 B로 트랜스레이션 하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어떤 챌린지가 있고요. 사실은 첫 번째 챌린지는 스타간에서 훌륭하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를 하나의 제너레이터만 이용해서 충분히 트랜스레이션 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리미테이션인 피처 미스매치, 즉 이미지 크기만 달라도
하나의 제너레이터로는 이제 플렉서블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어떤 단점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레디얼간이라는 어떤 페이퍼를 이용해서 그런 단점을 조금 해결하고자 했어요. 이제 스타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모든 데이터를 같이 써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배우는 그런 장점을 흡수했지만 이 네트워크 자체를 조금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플렉서빌리티를 높여줬어요. 대신에 사이클간처럼 뭐 n 스퀘어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리니어한 개수로 늘어나요. 뭐 데이터가 5개면 뭐 이제 네트워크는 10개가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00개가 되는 게 아니고 10개가 돼서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개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트랜슬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고안을 해냈고요. 인투이션 그러니까 이걸 한 인투이션은 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원 모드 가우시안에서 5 모드 가우시안으로 바꾸는 거는 4 모드 가우시안에서 5 모드 가우시안으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태스크다라는 게 모티베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에서 시작하면 비슷한 데이터에서 다른 비슷한 데이터로 바꾸는 거는 훨씬 쉽다라는 거에서 착안해서 여기서 D1과 D2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오브젝트를 가지는 병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트랜슬레이션이 쉽다는 것을 고안해서 이런 모티베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뭐 모델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사이클간, 스타간이랑 같은 뭐 로스를 사용해요. 뭐 어드버사리얼 로스, 뭐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뭐 다른 점은 이렇게 리니어한 개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사이클간은 n 스퀘어, 스타간은 1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 둘의 중간에 있는 n개의 서로 다른 엔코더, 디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했다라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트레이닝은 이제 1에서 m까지, 그러니까 그 개수를 서메이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겠죠. 사실은 저도 여기서 람다를 10으로 둬서 앞에 스타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이클 컨시스턴트를 훨씬 더 높은 로스로 줘서 이쪽으로 네트워크가 더 푸시를 많이 해서 잘 배우게 옵티미제이션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